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죽음 준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왜 죽음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했고요. 또 외국에 대한 그 사례들을 또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또 독일 등에 대해서 외국에는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듣고 뭐 집에 가갖고 나름대로의 뭐 좀 걱정이 되거나 좀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러진 않으셨나요? 자, 우리 정수라 선생님 어떤 생각을 했어? 제가 자꾸 젊다고서 자꾸 질문을 하는데, 예. 우리 젊은 선생님은 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사실 죽음은 저와는 관계가 없고 주변에서 죽음을 본 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을 듣고는 저희 엄마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엄마도 죽음 준비 교육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엄마하고 좀 그런 얘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예. 되게 효과가 있네요. 저 시니어 TV에서 이렇게 또 방송에 나가고 또 그걸 듣고 또 우리 또 엄마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런 좀 교육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다는데 굉장히 큰 성과네요. 참 다행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가 듣고서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오늘은 그럼 죽음 준비 교육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진행 사례들을 좀 몇 가지 짚어볼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죽음 준비 교육에 대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유언장도 작성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겠지만 사실은 보면 여기에서 보면 1단계에서는 이제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종교와 죽음에 대한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스님이다 보니까 이제 시니어 TV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스님이다 보니까 템플스테이를 또 갔었거든요. 근데 템플스테이 갔을 때, 진관사를 갔을 때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좋았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좀 얻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 임종 과정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를 좀 했고, 임종에 대해서 우리가 임종이라고 하면 막 나 안 죽을래, 뭐 저승사자가 보여, 막 어쩌고 막 이제 이렇게 또 생각도 많이 하겠지만 사실은 이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는 뭐냐면 죽음 준비에 필요한 과업을 수행해야 된다. 그죠? 과업. 그래서 우리가 이해만 하면 뭐 하겠어요. 이 과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해야 되겠어요. 상속 및 유언장 작성, 그리고 장수사진 촬영, 나의 장례식 설계. 앞전에 우리 또 정수란 선생님께서 나의 장례식은 이렇게 뭐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오고 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상속과 유언장 작성에서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자, 이런 거를 해놓고 가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위에서 많이 싸움하죠. 저는 이제 누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연부를 하러 가면 딱 들어서자마자부터가 참 불편한 거예요. 왜냐? 이 재산 때문에 이제 막 이 가족들끼리 서로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가서 있는 사람이, 전체를 주도하는 사람이 저하고 인연이 돼서 갔을 때는 그냥 그런 대로 하겠는데, 조금 뭐 중간에 있거나 막내가 저를 불렀을 때 보면 종교가 틀리거나 아니면 또 유산 문제로 좀 있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너무 연불도 잘 되지도 않고, 제가. 그래서 이런 분들은 딱 들어서자마자 참 좋은데 못 가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위에서도 보면 이 상속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이제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미리 우리가 상속을 해주고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을 미리 해놔야 이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해만 하고 뭐 막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설계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가 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표영미 선생님 혹시 유언장 작성 같은 거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 없어요. 혹시 앞으로 근데 지난주에 제가 저 프로그램을 듣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저희 아이들을 모아놓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유언장이란 것도 한번 작성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저는 그게 뭐 자식들한테 남겨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 아직까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지만 차근차근히 준비하면서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작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유, 예. 그렇죠. 우리가 듣고 뭔가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이런, 과업을 수행하려면 우리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뭐, 하여튼 지금 내가 볼 때는 대학생 좀 됐을 텐데 이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한 번쯤, 유언장도 한번 작성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큰 우리 성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누구나가 한 번쯤은 다 써봐야 된다. 써서 없앨망정 또 지우고 자꾸 변할 수 있어요. 오래 있던 게.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남겨줄 게 없어서 사실 남겨줄 게 없다라고 하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단돈 10,000원이라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 10,000원 갖고도 우리가 저거를 누가 가질 것인가.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되게 하신 분이 절에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 노보살님이. 그래서 노보살님이 그 6남매의 아들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막내인 거예요. 6남매의 쭉 그 위에로는 누나들이고. 근데 다 잘 돼서 그 집안은 다 의사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빌딩이 2개인 거예요. 빌딩 하나를 그 아들한테 주고 딸 5명에게 이 빌딩을 나눠준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몫을 하나 이렇게 해주고 하나를 빌딩을 주고.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약간의 이제 파킨슨 병이 오셔갖고 이제 몸을 많이 못 쓰는 상황에 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시점에 딸들이 열심히 가갖고 엄마를 이제 간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제대로 가서 하지도 못하고 며느리도 가서 제대로 못하는데 딸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엄마 병간호를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던 그 빌딩을 내놨어요. 그 딸 5명한테 그 다 n분의로 다 하자라고 해서 그걸 다 내놓은 거예요. 그거를 다른 분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세상에 이런 분도 있다. 이런 아들도 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그거를 딸들하고 이렇게 딱 아들 앞으로 해놨는데 그때만 해도 아버지는 장자 이주였고 아들 이주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아들은 어리니까 아버지가 주니까 그냥 아들이니까 그렇게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보니 세대가 그렇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누나들한테 몫이 우리 엄마를 위해서 얼마나 그 아들 하나니까 이 엄마도 대단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딸들이 열심히 하니까 이 아들이 마음을 낸 거예요. 이거 다 내놓고 우리 다 n분의 1로 하자. 정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참 사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 이 유언장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이게 막내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큰오빠가 이제 이렇게 있고 근데 일찍이 또 이제 엄마가 이제 돌아가신 상황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저희들이 어리니까 거의가 다 재산이 다 오빠 쪽으로 큰오빠 쪽으로 다 흘러간 거예요. 다 재산이. 그때만 해도 뭐 딸들은 별로 뭐 이렇게 하고 오래전이니까 근 40년 한 4, 5 거의 다 됐네요. 그래서 우리는 장남이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쏘록쏘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어려서 몰랐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큰오빠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출가한 스님이지만 나의 것 달라. 그랬더니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스님이 되든 욕심이 이렇게 많냐. 어느 날은 호적 파가겠다고 호적을 파가놓고 저는 이제 뭐냐면 독호적을 한다고 이제 해서 제가 호적을 이제 스님이 됐기 때문에 절에다가 이제 갖다 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큰오빠가 하는 이야기가 독호적을 파할 때는 언제고 와서 재산을 달라고 하냐.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또 이제 괘씸한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의 몫이니까 그래도 내놔라.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지금 스님이 뭐 하는데 돈이 필요하냐. 나에게도 필요하다. 내가 필요한 거는 내가 그 돈을 쓰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좋은 데다 쓰겠다. 우리가 뭐 장학금으로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려운 스님들한테 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소록소록 생각한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큰오빠가 몽땅 가져간 게. 근데 아직까지도 받지도 못했지만은 제가 한번 이제 그 이야기를 했고 이제 큰오빠 입장에서는 뭐냐면 가장 기분 나쁜 건 호적을 파갔다는 거예요. 호적 파가도 호적은 당신 동생 아니냐. 아무리 파갔어도. 아니 정씨 집안에 정씨가 맞는 거지. 내가 그렇다고 호적 파갔다 김씨 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그때 호적 파갈 때 굉장히 자기는 상처를 받았다. 동생이어서 자기는 굉장히 스님 되는 것도 안타까웠는데 그러면 그렇게 안타까웠으면 내놔라 이랬더니 저보고 스님이 되더니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졌냐. 그래서 아직도 진행 중이기는 하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받아갖고 좋은 쪽에다 쓰고 싶은데 아직까지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저희 이렇게 큰언니가 그냥 포기해라 저한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그러면 욕심 부리는 그런 사람으로 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화해를 하면 저도 그거를 어차피 본인도 죽으면 그거 뭐 자녀들한테 주지만 그래도 우리 몫은 나중에 죽어서도 저기 아니 우리 것 내놔라. 끝까지 이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좀 좋은 쪽에다 쓸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자, 제 생각이 좀 혹시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 정선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 입장은 아직까지도 욕심이 많다고 생각하는 건지. 근데 뭐 당연히 주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좀 세대가 다른 우리 표영미 선생님은요? 아니, 저도 스님하고 약간 좀 비슷한데요. 저희 고향이 충청도거든요. 근데 저도 6남매 막내인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재산을 하나도 안 주셨어요. 이미 그 오빠들한테 물려줄 건 물려주시고 나머지 조금 엄마 명의로 있던 걸 갖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언니하고 제가 좀 많이 잘했거든요. 오빠들은 잘 오지도 않는데 이제 병원 모시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돌아서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그랬더니 조금 남아있는 거를 남겨주시긴 했는데 아직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딸은 필요 없고 유산은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아니 그때 이제 우리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뭐 어리니까 뭔가를 좀 이렇게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번쯤 그렇게 했는데 우리 표영미 선생님 같은 경우도 또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언니들은 뭐냐. 그냥 오빠한테 다 줘라. 오빠가 잘 살아야 동생들도 그렇다. 그리고 나는 어쨌건 스님이 되었지 않냐 이러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저만 이제 가서 달라고 하니까 왜 스님 돼갖고 욕심을 부리냐.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유언장 작성이 만약에 아버지 엄마가 이 작성을 해서 딱 이렇게 주어라라고 했으면 참 그게 고마울 텐데 그냥 또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교육이 안 돼 있다 보니 그냥 아파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런 경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장수 사진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연세든 분들한테 참 장수 사진 찍으세요 하면 혹시 사진 찍어놨나요?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아, 이러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아니, 장수 사진을 찍으면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냐, 뭐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수위라든가 장수 사진을 찍어놔야 오래 사신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보면 되게 예쁜 사진으로 이렇게 왜 우리가 이렇게 사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그런 사진으로 하자.
갑자기 돌아가셔갖고 주민등록 사진 막 늘려갖고 찍어서 쳐다보고 연부를 하려면 너무 무섭고 불쌍하고, 아니 연부를 하는 사람이 좀 편안하게 연부를 해야 되는데 막 쳐다만 봐도 서글프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리 좀 젊었을 때 이쁜 사진을 해서, 왜 굳이 그렇게 뭐 증명사진에서 막 이렇게 해놓은 사진을 막 이렇게 있는 사진을 굳이 봐야 되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 장수사진 역시도. 그래서 우리 복지관에서도 장수사진을 젊은 대학생들이 와서 찍어주는데 되게 이쁘게 잘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장수사진부터도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듣고 나면 사진을 예쁜 사진으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세요. 나중에 갑자기 가서 누구 말따나 정말 사진을 찾으려니까 없어서 휴대폰에서 찾아갖고 그것도 막 키워갖고 이렇게 오는 그런 사진은 좀 조문하러 오는 사람한테도 불편하다. 그래서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의 장례식 설계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좀 뒤에 보면 우리가 또 사례에서 보면 본인의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또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번 이렇게 우리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봤지만 지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서 그럼 나의 장례식은 어떤 방법으로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냥 가족으로 그냥 조용하게 가고 싶거든요. 가족장으로 조용하게. 예. 그리고 방금 이제 스님 말씀 듣고 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사진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아, 그렇구나. 이제 사진을 5년마다 한 번씩 바꾸더라도 예쁘게 좀 찍어놔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장례 치르거나 할 때는 다른 사람 안 부르고 그냥 가족으로 그냥 조용하게 그러게 가고 싶다는 생각은 전부터서는 해왔었어요. 네. 근데 사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아, 예. 그래서 사진도 한번 이제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에 대한 것도 있지만 가족장이라는 또 이 표현을 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3일장이라는 건 어쨌건 유교 문화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왔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지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틀장을 했어요. 이틀장을 첫날 돌아가셔서 왔고 또 그 이튿날 하고 이제 화장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틀장을 해보니까 아, 참 괜찮네 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누가 돌아가셔서 막 3일장을 하게 되면, 만 3일장을 하다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시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다 정말 이렇게 참 잘 가셨다라고 해서 호상이라고 하면 가족끼리 고스톱을 쳐도 이게 괜찮은데, 이게 또 재산 싸움과 여러 가지로 걸려있는 그런 거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제일 젊은 우리 정선원 선생님께서는 제가 이틀장이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3일장을 왜 하는지, 그리고 이틀장이 3일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아, 그랬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이틀장, 3일장에 대한 거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3일씩이나 이렇게 둔다는 거는 옛날 혹시 살아 계실까봐 그래서 3일 동안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했는데 지금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막 그냥 냉동실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쳐다보면 죽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죠. 죽은 사람을 가서 냉동실에 바로 넣어서 또 화장을 막 태우고 있는 모습. 그죠? 그런 걸 보면, 아,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너무 좀 그렇다 막 이런 생각도 들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3일장보다는 이제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참 이틀장을 하는 것도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례 문화도 조금 바뀌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자, 남아있는 삶의 의미를 찾아보자는 뜻으로 이렇게 3단계에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면서 자, 3단계에서는 남아있는 삶의 의미를 찾아보자. 그러면 뭐냐, 애도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버킷리스트 작성, 그리고 자해 명상, 자신과 남을 용서하고 칭찬해보는 그러한 명상도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우리 세 가지의 우리가 교육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을 좀 해보고 나니까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지금처럼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는데 자녀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장수 사진도 이쁘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과업을 뭔가가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했고, 또 어떤 준비를 해서 이런 교육을 듣고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자, 이러한 성과를 했는데, 자, 어떤 이제 뭐니 한 분이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어떤 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에는 삶 따로, 죽음 따로, 그래서 나의 죽음은 멀리 있거나 아직까지 멀었다. 그래서 내가 죽음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도 막 100세가 될지, 지금 어르신들은 기대가 굉장히 커요. 9988 뭐 234가 아니라 9988 뭔가 행복하게 더 살자. 제가 가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어떤 시장님이 전화를 받았대요. 서울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늘상 이야기가 9988 234라는 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프로그램마다 9988.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제 우리가 100세라는 이야기를 했듯이 9988 234 해놓으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9988 234 그래, 그게 가장 최고 좋아.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했다가 확 죽으면 너무 좋아. 어르신들이 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서울시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시장님, 내가 지금 102살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99세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라면 나는 102살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님이 생각할 때 안 되겠다. 234라는 걸 빼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9988이라는 말로 프로젝트 뭐 이렇게 쓰고 지금은 100세 준비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아졌고 수명이 굉장히 연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살 때는 우리까지는 우리가 살다 보면 잘하면 100세, 110세까지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아이고 징그러워 이랬는데 막상 그분들이 돌아가신다고 하면 이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아마 발버둥을 치는 그런 이제 시대도 올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친정 어머니가 연세가 굉장히 많대. 거의 100세가 다 돼간대요. 그러니까 뼈만 잔뜩 남았는데 집에 혼자 계셔서 넘어지셔갖고 이제 병원을 가셨대요. 병원에 가셔서 이제 아무도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를. 병원에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 딸이 근 80이 다 돼가는 딸내미가 허리가 꾸부르정해갖고 귀도 잘 안 들리는데 버스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가서 간병을 하는데 당신도 더 환자인 거예요. 어머니보다. 근데 본인이 늘상 어머니가 이 80 먹은 딸 보고 아우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늘상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딸이 너무 힘들어서 아우 그러지 말고 어머니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자꾸 뭘 손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짓을 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보니까 링겔이 맞는데 공지가 다 됐다는 거예요. 다 됐으니까 빨리 간호사 불러서 얼른 링겔을 더 넣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어머니가 저런 모습을 보니 늘상 죽음이라는 말이 헛말이었구나. 아직도 생에 대해서 당신 죽을까봐 빨리 저걸 더 넣어달라고 하는 걸 보니 혹시 나도 늙어서 저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근데 연세 80 된 분이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을 표현을 했을 때는 뭐겠어요. 이제는
준비를 자기가 해야 되겠다. 자, 준비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자녀들한테도 해야 되겠다. 라는 이제 결론은 그런 내용이겠죠. 자, 이제 그래서 지금 또 어떤 분이 뭐라면 죽음 준비에 대해서 자기는 잘 몰랐다. 그랬는데 단순한 호기심으로 복지관에다가 이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마무리를 위한 고백을 신청을 했다. 근데 이 교육을 듣고 나서 보니까 죽음보다는 삶에 대한 더 애착이 더 생겼다. 그래서 삶에 대한 애착이 뭐냐면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많은 분들한테 용서하고 그동안에는 싫은 사람은 같이 밥도 먹기 싫었는데 이분들하고 본인이 먼저 다가가서 용서하고 같이 밥을 먹자라고 품 안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것을 본인이 느꼈다. 그래서 현재에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를 느꼈다라고 어떤 분께서 이 프로그램을 듣고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한 분은 뭐냐면 이러한 경우 이제 뭐냐면 죽음 준비라는 이런 교육을 듣고서 이분은 굉장히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가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께서는 뭐냐 굉장히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굉장히 죽을까봐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죽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이러한 교육을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배우자를 보살피기보다는 배우자 보살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거기에 신경을 잔뜩 쓰고 본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것을 고민을 했고 또 배우자가 죽을까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막연한 이러한 것들이 두려움이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을까봐 두려웠고 그리고 또 본인이 죽을까봐 아파서 죽을까봐 굉장히 두려움을 가졌는데 이러한 교육을 듣고 나서부터 죽음에 대한 불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불안을 우리가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우리가 죽음 불안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음 불안을 없애려면 그 죽음을 생각했을 때 불안한 그 불안감의 원천을 좀 찾아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고 인정을 해야 그런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교육도 받고. 그렇죠. 네. 결국은 우리가 교육도 받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어디서부터 이 죽음 불안이 왔는가 뭐 그거에 대한 것도 본인이 스스로가 느끼면서 또 파악을 해서 그거를 이제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다 보면 우리가 죽음 불안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이제 죽음 불안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없어지기도 하지만 끝까지 갈 때까지 죽음 불안을 못 놓고 가는 분들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후의 세계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끔 제가 이렇게 임종할 때 모습을 보면 굉장히 힘들게 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힘들게 가시는 분이.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저분이 많이 아직까지도 애착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걸 보면서 내가 저분을 49절 지낸다고 해도 참 어렵겠구나. 이제 스스로 이제 그런 느낌이 왔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가서 보면 너무 편안하게 아주 가족들이 다 앉아 있는 데서 다 합장을 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쫙 하고 있는데 그냥 사르르 눈을 감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도 다 이렇게 편안하고 그래서 내가 저분은 굳이 49제를 안 지내도 좋은 데 가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죽음 불안에 대해서 놓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본인 다 안고 짊어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젊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죽음 준비 교육을 통해서 남아있는 자신의 삶을 계획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어르신께서는 이전에는 내려놓고 정리하는 것이 죽음 준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육을 받고 나서는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굳이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 우리가 자원봉사도 있고 또 어디 가서 오늘처럼 이렇게 와서 이렇게 또 좋은 강의를 또 같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자원봉사라고 해서 뭐 다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가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스트레스인 거예요. 대가를 받기 위해서 가서 뭔가 시간 맞춰야 되고 또 돈을 받으려면 또 돈을 받는 것만큼 뭔가가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자연스럽게 내가 가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나의 시간을 가서 거기다가 내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분은 남아있는 자신의 삶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제가 보니까 이랬어요. 제가 남아있는 동안 어떻게 계획을 할까 하다가 본인이 그동안에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마지막에는 차를 한 대 사가지고 이 차를 가지고 전국에 일주를 하고 싶다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한 분도 이제 계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야 그분도 참 멋지다. 연세는 드셨지만 우리가 그 연세에도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싹 우리나라를 돌아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는 결국은 굉장히 건전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죽음 준비를 교육을 듣고 나서 이제 유서를 썼어요. 어떤 분이 유서를. 그래서 유서를 쓴 거를 제가 이제 하나 해볼게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죽음이 무섭고 두렵기도 하지만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래서 슬프고 서럽지만 아프지 않고 잠자듯이 마음 편안하게 떠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한다. 그래서 병만 아들에게는 물려줄 재산도 없고 몸에 병만 늘어서 병원비만 부담시키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그래서 내가 죽거든 나 살고 있는 집 팔지 말고 새를 놓아서 용돈이라도 써라. 끝으로 나는 화장하여 주기를 바란다. 참 이분도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그동안에는 본인이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런 강의를 듣고 이렇게 본인이 유서를 쓰면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은 보면 형제 간에 분쟁이 없으면 이제 본인이 죽거든 형제 간에 분쟁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마음을 했는데 그리고 뭐 부모님 재산은 2대 이상 지내지 말도록 하여라. 근데 이분은 형제가 서로 사랑을 하여라. 뭐 이제 이런 유서를 쓰신 거예요. 근데 이분 역시도 가장 또 형제를 또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또 제사가 많다 보니 본인이 제사를 지내고 보니까 며느리들도 힘들고 자녀들도 막 늦게까지 밤늦게 와서 12시에 지내고 막 이제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서를 우리 아들 며느리에게는 좀 더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제사 2대까지는 지내지 마라.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혹시 우리 정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유서라는 거 혹시 한번 써봤나요? 생각해봤나요? 아직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직 생각을 못 해봤어요? 네. 저는 이제 한번 유서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스님이다 보니까 갑자기 또 운전하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저희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오빠 같은 사람이 혹시 제가 보험을 들어놨는데 이 보험에 뭐 가족들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빠한테 이만큼도 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래서 빨리 저는 누구에게 좀 더 저기 한 사람에게 요거를 보험 들은 거를 그쪽에다 좀 넘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불교계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가끔 스님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스님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이 재산 상속이 가족들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거를 유산 이제 뭐 이런 유언장도 쓰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제가 올 때는 정말 집에서 오빠가 한 푼도 안 줬는데 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죽고 나서 그런 분들한테 간다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다 시주돈을 받은 건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러한 시주돈이
그런 사람들한테 안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막 보험을 막 정리를 막 저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연세 들어서 내가 가야고 아파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라가 아니라 이제는 젊은 사람들도 언제. 그리고 제가 아는 스님이 얼마 전에 외국을 다녀왔어요. 외국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막 이렇게 난기류가 지금 코로나 말고 이제 얼마 전이 아니니까 몇 년 전이네요. 코로나 전인데 어떻게 하다 난기류를 한번 이 비행기 속에서 만났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자기는 죽음을 완전 죽음까지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오자마자 본인이 유언장을 썼다. 그래서 외국에 나갈 때 항상 그 유언장을 책상에 올려놓고 외국을 나간다라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말 참 괜찮네? 그렇죠. 왜냐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비행기에서 너무 힘들게 한번 막 그 난기를 만난 적이 있어서 자기가 외국 나갈 때마다 항상 그거를 유언장 쓴 걸 책상에 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 스님도 되게 젊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유언장에 대한 거라든가 죽음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걸 별로 무심하게 살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서 잘 살 것인가. 그래서 계속 제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죽음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까지 잘 살 것인가.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돌아가시고 나서도 형제 간에 분쟁을 할까봐 형제 간에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여라. 라듯이 이렇게 남기듯이. 자, 그래서 노년기의 발달 과업중 우리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변화된 현실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한 준비다. 어쨌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변화된 현실에 적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게 되니까 이걸 적응을 못해서 그냥 어디 노숙자 이렇게 다니지 말고 그래도 그런 분들도 복지관에 나오셔서 뭔가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봉사라도 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드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준비 교육은 인간 발달의 마지막 우리가 장이다. 이 죽음 교육이 인간 발달에 있어서 마지막 장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노년기에 우리가 이러한 교육을 받고 어떻게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회고하고 그리고 잘 놓아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 인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장으로 보면 되겠다. 그래서 일생을 후회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자, 그리고 노인은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도 죽음에 임박한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이 프로를 듣고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은 뭐냐? 죽음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마지막을 잘 회고할 수 있고 마지막에 우리가 인간 발달의 과업으로서 우리가 노년기에 자아 통합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요번에 이제 또 보면 혹시 영화에서 본 건데 우리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 이 스토리가 모리 슈워츠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미국의 사회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모리 슈워츠라는 분이 대학에서 35년 동안이나 학생들을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35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그냥 이제 노교수가 됐겠죠. 그러는 중 이제 이분이 루게릭 병이 이제 생긴 거예요. 연세가 드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병이 왔는데 루게릭 병이 생겼는데 이분이 이제 루게릭 병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더 이상 강의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할 수 없게 됐는데 이제 병도 내 이제 본인이 이제 아포리즘이라는 책을 써서 세간에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아서 이제 토크쇼에 이제 출연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아프면서 이제
그 아포리즘이라는 것을 이제 쓰면서 많이 유명해지고 이분이 이제 토크쇼 이런 데 방송에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를 계기로 해서 방송을 보고 16년 전에 제자인 이제 미치라는 분과 이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치라는 이제 제자하고 같이 이제 재회를 했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이제 느낀 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미치라는 사람 제자가 모리 교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정말 앞만 보고 달린 거예요. 아무것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면서 열심히 본인이 일만 했는데 이 교수님을 만나고부터 어떤 거를 받았냐면 사람이 죽는 법을 알게 되면 살아가는 법도 알게 된다라는 거를 이 제자가 느꼈고, 그리고 자신의 몸이나 병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슬퍼하고 난 후에는 아직 남아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 제자가 느낀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아직까지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또 공부하고 교육을 받고 지금처럼 죽음 준비 교육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된다라면 마무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죽음 준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해 그리고 실천 사례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했는데요. 즐거우셨어요? 네. 죽음에 대해서 즐거웠다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제 강의가 너무 딱딱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네, 딱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 오늘 큰 박수로 마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